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26일 임술 첫 번째 기사 1596년 명만력 24년 낮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26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주역을 강독하였다. 신설이 아래기라. 중국 사신이 이미 협박을 받아 갔으니 우리나라의 사세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요즘 천변이 여러 번 일어나고 혜성도 나타나는데 당나라 때 필성 옆에 혜성이 나타나자 고구려가 망했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어느 글에 있는가 하자 신설이 아뢰기를 문헌 통고에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별이 그곳에 생겼는가 하자 김응남이 아뢰기를 오거성 옆에 나타났다고 하니 오거성의 도수 안입니다. 필성은 고구려의 분야일 것입니다. 하고 신설이 아뢰기를 태사가 점치기를 필성 옆에 혜성이 나타났으니 이것은 고구려가 장차 망할 상이다 하였는데 과연 그러하였습니다. 지금 바로 오거성에 생겨지는 않았으나 필성에서 멀지 않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번 혜성은 진의 분야라 한다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오거성은 필성의 도수 안에 있습니다 하고 신설이 아뢰기를 오거성은 필성 위에 있습니다 하고 김응남이 아뢰기를 잠이온 근처라 하는데 오늘 새벽에 보니 이미 정성 근처였습니다. 이미 그러한 자치가 분명하다면 위에서 수성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정충년 측후할 때에 보니 치우성이 기성과 미성 사이에 연의 분야에 나타났는데 그 길이가 10여 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20년 뒤에 반드시 큰 화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 뒤에 중국에 들어갔더니 백간이 흰옷을 입고 사흘 동안 일식 때와 마찬가지로 빌었다고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섭유격이 묻기를 외적의 변에 제의가 있었는가 동료가 있었는가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별로 없었다 하고 묻기를 명조의 황성을 달자가 애워쌌을 때에는 무슨 제응이 있었는가 하니 섭유격이 말하기를 동료가 있었다. 이곳에는 동료가 없었는가 하기에 말하기를 없었다. 그러나 김연년 9월 사이에 장성과 기성과 미성 사이에 나타났는데 그 제응이 이때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니 섭유격이 손을 올리고 말하기를 그렇다 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성각휘의 제도가 지나치게 넓고 크다. 대궐토도 그러니 다 고쳐서 트고 싶다 하였습니다. 그는 천문, 지리의 학문을 통달하여 모르는 것이 없는 듯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기성과 미성 사이에 생겼다는 말은 어디에서 들었는가 하였다. 김홍미가 아뢰기를 요즘 천문 분야를 보면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하고 신설이 아뢰기를 무슨 제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개 그 제의를 헤아릴 수 없으니 감생하고 공고하여 인내하는 하늘에 응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김홍미가 아뢰기를 한 문제 때의 해성과 일식의 변이 한두 번 나타난 것이 아니었으나 문제가 능히 덕으로 변이를 사라지게 하였으므로 마침내 그 제응이 없었습니다. 일념이 선하면 경성, 경운이 나타나고 일념이 악하면 열풍, 질외가 나타납니다. 상께서 공구수성하여 마음으로 힘을 다하소서.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변이가 사라질 것입니다 하고 김응남이 아뢰기를 천재가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불은 까닭이 있을 것이니 분야이건 분야가 아니건 간에 각별히 하늘에 응답하는 도리를 다하여 응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시세가 위급한 것이야 벌써 아는 일로 반드시 해승이 생긴 다음에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고 또 이르기를 송경략은 우리나라를 구원할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나라의 도리로서 그 뜻에 따라서 미리 조처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순신은 밖에서 의논을 하기를 어떠한 사람이라고들 하는가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이순신은 쓸만한 장수입니다.
원균으로 말하면 병폐가 있기는 하나 몸가짐이 청백하고 용력으로 선전하는 점도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순신은 처음에는 힘껏 싸웠으나 그 뒤에는 작은 적일지라도 잡는 데 성실하지 않았고 또 군사를 일으켜 적을 토벌하는 일이 없으므로 내가 늘 의심하였다. 동궁이 남으로 내려갔을 때 여러 번 사람을 보내어 불러도 오지 않았다 하자 김응남이 아뢰기를 원균이 당초에 사람을 시켜 이순신을 불렀으나 이순신이 오지 않자 원균은 통곡을 하였다 합니다. 원균은 이순신에게 군사를 청하여 성공하였는데 도리어 공이 순신보다 위에 있게 되다 두 장수 사이가 서로 벌어졌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순신이 사람됨으로 볼 때 결국 성공할 수 있는 자인가 어떠할는지 모르겠다 하자 김응남이 아뢰기를 알 수 없습니다마는 장사들은 이순신이 조용하고 중도에 맞는다 합니다. 그러나 지금 거제에 지내는 원균을 보내야 하니 거제를 지키는 일이라면 이 사람이 아니고 누가 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거제에서 군사를 철수한 뒤에 나도 물었고 비변사도 주둔시켜 지키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한산도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자 윤근수가 아뢰기를 반드시 한산도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산도는 진을 비울 수 없다. 그러나 지킬 경우에 군사가 적어서 세력이 분산되겠거니와 양향은 또 어떻게 장만하여 내겠는가 하자 김응남이 아뢰기를 거제를 지키고 주사로 외적의 양도를 끊으면 감히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기 4, 5년 동안 군사를 훈련시키며 움직이지 않은 것은 대포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겠는가? 대포를 만든다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중국도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하니 윤근수가 아뢰기를 대포는 외의 배가 얕으므로 설치하지 못할 것이나 진천 외는 우리나라에서 배워갔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수정과 궁시의 기에는 배워 익히지 않았는가?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저기 궁시를 익히려 하였으나 사람들이 말하기를 활줄이 느슨해짐으로 쏘지 못한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열읍의 산성이 다 해주와 같으면 좋겠다. 성이 좋지 못하면 백성이 다 성을 버리고 나갈 것으로 지키려 하지 않는 것은 성이 험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이 험하지 않은데도 지키게 하는 것은 백성을 죽을 땅으로 모는 것이다 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진주에서 성을 함락시킬 때는 비루를 만들어서 성을 함락시켰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국 사람이 가르쳤다. 이제 다시 출동하면 반드시 대포를 배울 것이다. 하자 김응남이 아뢰기를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투항에 들어갔으므로 활을 잘 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포를 잘 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니 이번에 다시 군사를 출동해 온다면 형세가 반드시 버티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중국 조정에서 대군을 내보낸다는 소식이 적중에 흘러들어간다면 이것은 참으로 염려할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기는 하나 이 말은 좋다. 적이 들으면 마음속으로 침범하기 어렵다고 여길 것이다 하였다. 김광엽이 아뢰기를 채찰사가 군사를 호귀하고 상주며 선유하면 군정이 다 기뻐할 것입니다. 그 밖의 각도에서 조정해서 교우서로 선유하고 사신을 보내어 호위하면 누구인들 은명에 감격하여 그 마음을 분발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에 의논하여 하겠으나 군사에게 먹일 물건을 어느 곳에서 내겠는가? 하자 김광엽이 아뢰기를 장만하려면 한 고을에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26일 임술로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유사당상 김명원 윤성각이되 아뢰기를 양사가 하는 것을 보건대 진실로 정대한 말이니 신들도 어찌 그 뜻을 모르겠습니까? 오늘날의 형세가 조금이라도 스스로 보존할 수 있는 형세라면 아렘 바대로 대의를 크게 선포하여 한마디로 거절하는 것이었지 간이 직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리 못하는 것은 형세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허다한 사단이 생겼습니다.
여러모로 생각하여도 편이한 계책이 떠오르지 않으므로 부득이 하 등의 계책을 써서 구차하게 눈앞에 급한 것을 풀려 하였으니 신들은 수없이 이미 속이 썩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이런 예정된 것이 없고 기미가 다급한 관계로 허둥지둥 응하느라 더욱 헤아릴 바를 몰랐습니다. 이제 고명, 칙서가 이미 갔는데도 길이 또 끊어졌으니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려 하더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황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영중에 있으면서 적정을 직접 보았으므로 이미 배신을 보내기로 허락하였다고 말해준 것은 소견이 없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며 채찰사도 천사가 이미 갔으니 형세가 더욱 낭패스러울 것이다 하였으니 이것으로 보면 배신을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큰일이며 신들도 이미 결정하였으니 다시 의논할 일이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익될 것이 없는 줄 알아 아랜대로 하기는 하겠으나 다만 시마를 상세히 갖추어 바삐 군문에 알리고 양식을 장만하고 군사를 청하여 적을 도벌할 생각을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26일 음술 네 번째 기사. 사한부가 전에 아렌 배신을 차출하여 보내는 공사를 거행하지 말 것을 아렌이 답하였다. 그때는 통신이라 할 수 없었다. 묘당이 다 괜찮다 하였으므로 마지 못하여 따랐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26일 음술 다섯 번째 기사. 밤 2경부터 5경까지 짙은 구름 때문에 해성을 살피지 못하였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26일 음술 여섯 번째 기사. 책사 양방형에게 보내는 계첩은 다음과 같다. 그저께 배신 황신의 장계를 받아보니 대인이 틀림없이 이달 16일에 도해할 것이라 했는데 이 장계는 이달 14일에 낸 것이니 대인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나갔으리라 생각합니다. 대인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부지런히 노고한 끝에 마침내 정들이 도예하였는데 무난하는 예의가 미치지 못하고 지송하는 예의가 갖추어지지 못하여 우리나라의 구구한 성내에 흠이 되게 하였으니 과인은 부끄럽고 한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전날 분부받은 도해할 배신에 관한 이 일은 대인이 천자의 명을 받들어 멀리 바다를 건너면서 한두 배신이 행차에 따라가기를 요구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어찌 감히 거절하겠습니까? 다만 생각하건대 사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또 명조에서 고명칙서도 나오지 않았기에 대인이 반드시 이를 기다려 도해하리라고 생각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천조의 결정을 기다려 명에 응하려고 하여 이미 이 뜻을 통사 박의금이 돌아가는 편에 회보하였는데 지금 뜻밖의 도해한다는 신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박의금이 전하는 글이 미처 전해지지 못하였을 뿐더러 대인께서 직건대 간절하게 지성으로 일깨운 뜻도 허사로 돌아갔으니 과인은 더욱 황공하여 스스로 편하지 못합니다. 근데 대인이 장차 대마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고명과 칙서가 도착한 다음에야 나아갈 것이라 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멀지 않았으므로 뜻을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돈령부 도정 황신과 장항원 정 박홍장을 전차하여 먼저 간 사후 통사 박의금과 같이 비선으로 가서 뒤미처 문안의 예를 아래고 이어서 대인의 지위를 받아 진퇴하게 하니 그 뜻을 양해하고 허물을 용서하여 우리나라가 어기고 게을리한 죄를 면할 수 있게 하여 주면 다행이겠습니다. 차출하여 보낸 황씨는 외영에 오래 있어 외정의 심화를 잘 알기 때문에 감히 배행시켜 보내니 대인이 이 뜻도 아울러 알아주기 바랍니다. 바다의 더위는 남쪽으로 갈수록 더욱 심하니 자애를 더하고 조정을 위하여 자중하기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27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전에 아랜 배신을 차출하여 보내는 공사를 시행하지 말 것을 아뢰니 답하였다. 대가는 이를 논하여 곧바로 결단하는 것을 직무로 삼고 대신은 사기에 임하여 헤아리는 것을 직무로 삼는데 이제 이 한 가지 일로 의논의 차이가 있으니 양편을 다 따를 수는 없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대신의 의논을 따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더구나 한두 대신의 의논만이야 그러한 것이 아니라 조정에 있는 무사람의 논의가 모두 다 그러하니 나도 어쩔 수 없다. 대개 처음에 사설이 행해졌기 때문에 이미 사신을 보내어 적추를 책봉하기를 청하였는데 천하여지 적추를 추천하여 책봉하는 이치가 있겠는가. 이것은 큰 강령이 애초에 어그러진 것으로 곧 이른바 3년상에 행하지는 못하고 3, 5개월 상만 따진다는 것이니 그 나머지는 논할 것도 못한다. 그런데 어찌 오늘날 노을 꼬리가 길어진 것을 괴이하게 여기겠는가. 일이 이미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논하지 않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27일 개한 두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래였다. 평소에 심상한 일이라도 대간이 논집할 경우 곧바로 행하지 못하는 것은 공론을 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양사가 합계한 일은 의리에 관계되고 존망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상께서 처음에는 우선 천천히 하라 하시다가 여기서 빨리 보내라는 명이 계셨으니 그 유난하신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정원은 직분이 근밀한 데서 모시고 있으니 이 일이 매우 중대하고 대간이 바야흐로 논하는데 곧바로 보내는 것은 미안하다는 뜻으로 연유를 갖춰 아뢰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잠자코 한마디 말도 없이 그저 보내는 것이 늦어질까만 염려하였으니 대간을 가벼이 보고 공론을 없이 여긴 것이 심합니다. 이런데도 다스리지 않으면 장차 뒷날에 끝없는 폐단을 열게 둘 것이니 색승질은 파직하고 동참한 승질은 추구하소서. 도승질은 한 원의 장관으로서 잘 살피지 못하였으니 제차를 명하소서.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27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이아래기라. 정원은 은밀한 곳에 있으니 왕명을 출납하는 일뿐만 아니라 일에 따라 헌규하여 오직 마땅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그 직분입니다. 이번에 양사가 합계한 일이 어떠한 일입니까? 위에서 처음에는 우선 천천히 하려 하셨으니 유난하신 뜻을 알 수 있는데 이어서 빨리 보내라는 명이 있었으면 정원으로선 대간이 바야흐로 논하는데 곧바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연유를 갖추어 아뢰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범인이 어쩌다 말았고 보내게 되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으니 언관을 경멸하고 공의를 배척한 죄가 큽니다. 색승질은 파직하고 동참한 승질은 추구하소서. 도승질은 한 원의 장으로 교찰하지 않은 잘못이 크니 채차하도록 명하여 아울러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 일은 묘당의 인원이 매우 바빠 서로 버티다가 기회를 잃게 되므로 먼저 보낸 것이다. 정원은 별로 잘못한 것이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27일 개해 네 번째 기사 홍문관이 부제학 이호민 은교 김홍미 교리 권협 수찬 이심 부수찬 이형욱 저작 김광엽이 상차하기는 신들이 듣건대 근반을 차출하여 보내어 책사에 뒤미쳐 가게 하였다 합니다. 신들이 본 뒤 조정에서 시세를 헤아려 이 미봉하려는 일을 한 줄 아니 그 뜻 또한 매우 슬픕니다. 그러나 생각건대 근수라는 두자는 심유부의 자문에서 나왔고 저기 요구하는 것이 당초에 여기에 있지 않았으며 책사의 전후 자문과 개첩에도 따라서 같이 도의하여 다시 인호를 닦는다고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심유격이 우리나라가 반드시 동호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우선 이렇게 핑계하여 말하고는 점점 유도해 드리며 한 것일 뿐입니다. 조정에서 잠시 그 청에 따라 눈앞의 급한 일을 멈추려 한다면 심유부가 예의로 책망할 때 허가했어야 조금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러지 않고 이미 중국 조정에 여쭈어 결정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을 뿐더러 병부가 제주하여 성질을 받는 데에 이미 그를 보내어 거절하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 적이 협박하여 중국 사신을 도의시킨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서둘러 뒤미쳐 근반을 보내었으니 이것은 그 사세가 또 전일보다 훨씬 나쁜 것입니다.
황신이 대략 허락하는 뜻을 조금 보이자 적추가 또 폐물을 바란다는 말을 하였으니 그 형세는 근반을 보내는 것을 허락한다는 명이 미처 부산에 이르기도 전에 석회와 폐물을 요구해 올 것입니다. 그럴 경우 조정에서는 또 장차 어떻게 처치하겠습니까? 모든 일은 반드시 앞뒤를 환히 헤아려서 반드시 결말이 있고서야 명백히 처치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만약에 마침내 통신하는 대로 돌아갈 것을 분명히 알고도 우선 근반이라 이름하고 적이 핍박하게 된 뒤에야 근심스레 또 그들의 요구를 따른다면 이것은 바로 적의 꾀에 빠져든 것으로 앞으로 그 명을 따르다가 지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폐물을 늘려 마지 않으면 반드시 땅을 갈라주게 되고 땅을 갈라주어 마지 않으면 반드시 신하라 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경우 근반을 보내는 것은 이미 중국 조정의 명에서 나온 것이 아닌데 무엇으로 그들을 함부로 굴지 않도록 금하겠습니까? 더구나 대간이 바야흐로 이 일을 논하고 무사람의 의논이 온당하게 여기지 않는데 문득 결단하여 보내니 사체를 헤아려 보아도 매우 부당합니다. 신들은 쓸모없는 선비이므로 한 가지 꾀를 돕거나 한 가지 계책을 세우지도 못하고 한갓 문장과 의론으로 조정의 의논을 막고 꺾을 뿐이니 불충한 주의책은 바로 신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에서 마침내 수습하기 어려울 줄을 이미 알고도 또 일찍이 말하지 않았으니 조정이 더욱 낭패하게 된다면 신들의 죄는 이에 이르러 더욱 무거워질 것이므로 감히 이렇게 아뢰입니다. 묘당의 명하에 다시 상의하여 한번 결정된 소견이 마침내 난사한 뉘우침을 가져오도록 버려두지 않는다면 더없이 다행하겠습니다. 이에 여쭌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비변사에 내리라 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옥문간의 차자를 보건대 그 논한 것이 양사와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일의 수습이 난차에 헤아릴 수 없게 된 데 대해서는 신들도 여러모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일은 다시 전례를 지켜 따를 수 없는 형편이므로 반복하여 생각하였으나 편의한 계책을 찾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하 등의 계책을 내어 구차하게 눈앞에 급한 일을 노출해 한 것으로 신들도 통분한 심정을 견딜 수 없습니다. 사기가 다급하여 중재할 수 없다는 뜻은 전에 이미 천청에 갖추어 아뢰었으니 이제 다시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시로 76권 선조 29년 6월 27일 개해 5번째 계사 제주목사 이경록의 계본에 정의 현감 박형남이 치부하기를 말등포의 먼 바다 물마루 밖에 황당선 한 척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한다 하였으므로 신이 군관 김양윤 이흥필 등을 나누어 보내어 검칙하게 하고 봉사 송덕준 등에게 포수와 효용한 군사를 거느리고 조전하러 적의 배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게 하였습니다. 이달 15일에 동북풍이 불어 구름과 안개가 점점 거치기에 바라보니 적의 배가 죽도 서남이 먼 바다에 떠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명월소 조방장 이정립과 판관 송홍리열 등이 배를 띄어 노루를 재촉하여 먼저 달려나아가 적의 배를 쫓아가니 적의 배가 문득 갖가지 기치를 세우고 곧 크고 작은 총통들을 쏘아 탄원과 화살이 비오듯 하였는데 탈을 쓰고 배 위에서 뛰며 죽음을 무릅쓰고 돌진해 왔습니다. 총을 쏘기도 하고 활을 쏘기도 했더니 적의 배가 조금 물러갔습니다. 이에 이정립이 탄 배가 빠르게 나아가 접전하였는데 경멸하지는 못하였으나 배 위에서 항전하던 적이 처음에는 매우 많았는데 저녁이 되어서는 반으로 줄어 그 형세가 꺾인 듯 하였습니다. 한창 싸우며 멀리 쫓느라 깊이 들어간 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해가 저물어 돌아왔습니다. 외적이 쏜 장전 26개와 철환 11개를 감봉하여 올려보냅니다. 10일에 적의 배가 정이현에 나타났는데 박형남은 날마다 딸을 망보다가 무사하다고 치보하였고 주사의 제장은
힘껏 싸운 듯 하기는 하나 배 한 척의 적이므로 죽을 힘을 다하여 협공하였으면 잡지 못할 리가 없는데 군령을 업신여기고 배가 튼튼하다고 핑계하고서 해가 저물자 물러나서 돌아왔으니 판관 송홍렬과 조방장 이정림 및 현감 박형남을 군령에 따라 논죄하소서. 그 가운데 대정현감 김호재는 적의 배가 13일에 고을 지경에 나타났으면 서둘러 조차해 잡아야 할 것인데 곧 바다로 나가지 않고 겁내는 꼴이 많았으며 접전하게 되어서는 가장 뒤에 있으면서 힘껏 싸우지 않아 끝내 쳐서 잡지 못하였으니 매우 통분합니다. 김호재를 군율에 따라 시행하소서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29일 얼축 첫 번째 기사 예문관이 봉교 이정혐 검열 윤탁 강주 유경종이 상차하기를 우리나라는 이적에게 반드시 갚아야 할 원한이 있고 통교해야 할 의리가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환히 아는데 더구나 당당한 우리 성조가 도리어 이런 차마 못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힘이 줄고 형세가 다하여 의리를 밝히고 토부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근쓰라 이름하여 구차하게 그들의 요구를 따르기에 이르렀으니 신들은 못내 마음 아픕니다. 오늘날의 근수라는 이름은 뒷날의 통신의 조짐이며 그 화가 번져가면 걷잡을 썩게 된다는 것은 위에서도 이미 아는 일이며 대간도 논쟁을 하였고 옥당도 논의 한 일인데 성비는 일이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 논하지 않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하시고 또 비변사에 내려서 의계하라 하시니 그것이 그런 줄 알면서 빨리 그만두어야 하는 것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그대로 따라서 미봉하고 자강하지 않으십니까? 요즘 조정의 인원은 근반이라 핑계하여 책사의 행차에 따라가면 우리에게 있어 통신이란 이름이 없고 저들에게 있어 원한을 푸는 실속이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가 잘 지내면서 서로 전쟁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어찌 사기에 임하여 헤아리는 실책이 아니겠느냐 하나 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적은 흉악하고 교활하여 변사가 갖가지로 나옵니다. 피해물을 조금 가져가면 힘이 닿는 대로 보태되겠다는 말이 적의 입에서 뚜렷하게 나왔으니 그들이 우리나라에 바라는 것은 근수의 한 가지에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차차로 요가의 장차는 오늘은 통신하고 내일은 땅을 가르며 그 다음엔 혼인을 청구하며 공갈하고 협박하는 것이 물처럼 더욱 깊어지고 불처럼 더욱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럴 경우 그때는 어떻게 처치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신을 보내 화를 불러들이니 일은 거울 삼을 것이 전에 이미 있었으니 사신이 돌아오자마자 이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으니 통신을 보내는 것이 나라에 보탬이 없는 것이 한 번도 심하다 하겠는데 어찌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혹 이번 행차에 근수하는 것이 화를 늦출 수 있다 하더라도 대의로 결단한다면 또한 하지 못할 일인데 더구나 전혀 그럴 리도 없는 데이겠습니까? 성하의 동맹도 오히려 지옥인데 원수의 마당에 통호하는 것을 참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와 함께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따를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중국 조정에 대하여 이 일이 크건 작건 간에 모두 명을 받는데 성질을 기다리지 않고 통신사를 칠해 보내었으니 이 씨는 이것이 어떠한 거조인지 모르겠습니다. 의리에 해로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조에도 할 말이 없을 듯합니다. 신들은 벼슬이 사국에 있으므로 개나 말과 같은 충성이 있어 월권의 혐의를 피하지 않고 감히 어리석은 소견을 하리니 성명께서는 빨리 결단을 보여 성명을 도로 거두소서. 그러면 오히려 그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여쭙니다. 하니 답하기를 차자를 잘 보았다. 의논하여 처치하겠다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비변사에 내려 다시 의계하도록 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예문관의 차자를 보건대 3사의 논의와 되게 같습니다. 이 일이 마침내 수습하기 어렵다는 것을 신들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의 사세가 이미 그대로 버티기만 할 수 없는 처지이므로 갖가지 생각하고 마지 못하여 하 등의 계책을 낸 것이니 중지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다시 의논할 수 없는 연유는 어제 이미 아래였습니다.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76건 선조 29년 6월 29일 얼축 두 번째 기사 양사가 배신을 차출하여 보내는 공사를 시행하지 말 것을 합계하니 답하였다. 참 이가 같고 그 속인이 매우 굳다. 나라의 큰일은 묘당의 인훈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선조실록 76건 선조 29년 6월 29일은 얼축 세 번째 기사 사헌부가 전에 아래인 색승질은 파직하고 동참한 승질은 추고하며 도승질은 채차할 것을 아뢰었다. 선조실록 76건 선조 29년 6월 29일 얼축 네 번째 기사 사관은 이전에 아래인 색승질은 파직하고 동참한 승질은 추고하며 도승질은 채차할 일을 아뢰니 답하였다. 승지의 일은 내가 의논에 따라 정하여 일이 다급하여 보낸 것이니 승지의 잘못이 아니다.